예, 첫 코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적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어제 오늘은 이제 미국의 이란 제재 그리고 유가 상승이 가장 관심사일 텐데요. 뭐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분위기나 또 위원님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실적 발표 클라이맥스 기간이 이번 주인데요. 이번 주에도 시작됐지만 첫날 주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혼조권에 머물렀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경제 지표도 특별히 없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의 급등이 오늘 하루 종일 뉴스거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일본도 똑같이 해당되면서 소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 예외를 받던 적용을 받던 나라가 몇 나라 있었는데요. 그런 나라들도 이제 더 이상 예외는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일단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루에 일간 생산량 기준을 보면 100만 배럴 정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부족한 만큼 오늘 유가가 좀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다음이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감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 이 정도 가격에서 크게 우려하거나 열릴 일은 별로 없죠. 다만 휘발유 가격이 우리나라도 많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일단 경제에 좀 부담될 요인 정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는 원유 회사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 주가가 오늘 한 2.1% 올라갔고요. 이번 주말에 엑손이나 쉐드론 같은 에너지 회사들이 금요일 대부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엑손모빌이나 쉐드론 이런 것들이 모두 2% 중반대까지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좀 반등 시도했던 보잉이 오늘 또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다우지수의 하락은 보잉 때문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뉴욕타임즈가요, 오늘 보잉 그 737, 문제됐던 737은 맥스 기종이 아니라 787을 드림라이너라고 뭐 대표 기종인데, 거기 이제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메일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그 공장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거의 뉴욕타임즈에서 우리로 보면 한 서너 면에 걸쳐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잉 주가 좀 하락하는 눈이 나왔고요. 오늘 실적은 아직까지는 내일 모레가 이제 중요한데 오늘 월요일 실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 중에서 일단 뭐 휴지나 이런 것, 티슈 같은 킴벌리 클라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디데이생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5.4% 올라간 정도가 특징이 되겠고요. 주가보다는 오늘 아마 많은 분들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 이런 신자동차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 혹시 한국에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보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요, 오늘 소위 테슬라 오토노미 데이, 테슬라 자율주행차 날이라는 것을 오늘 하면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생방송, 물론 저도 좀 봤는데요. 쉽게 해서 이겁니다. 테슬라가 자체의 소위 그 인공지능 자율주행 칩을 이제 뭐 내년 정도 되면 거의 완벽한 것이 나온다는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 내년 하반기 정도에서 소위 로보택시를 발표할 거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로보택시가 되는 거는 이제 각종 규제나 허가가 나야 되는데 로보택시 도입을 발표했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빠르면 2년 정도 후에는 완전히 핸들이 없는 자동차 시대, 즉 우리 미국의 안전규격 교통기준을 보면 레벨 5 정도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영화에서만 봤고 현실화된 적이 없는데요. 소위 레벨 5 자동차를 2년 안에 선보이겠다는 대망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테슬라는 여전히 이번 주에 나온 실적 수준에 대한 얼마나 적자가 커질지 우려가 있는데요. 주가는 여전히 오늘 발표하는 중에도 주가는 오늘 계속 흘러내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제유가 상승과 또 시장 특징주부터 봐주셨고요. 변동성 얘기를 오늘 좀 하시는군요. 지금은 사실 뭐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진 상황은 아닙니다만 언제든 간에 사실은 유동성이 많아졌기 때문에요.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은 우리가 공포지수란 걸 통해서 이제 소위 변동성 지수로 시장 위험을 체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포 게이지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면서 이거는 뭔가요? 네,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 우리 이제 공포지수는 이제 옵션을 갖고 하는 계산통에서 나오는 건데, 공포계지. 그러니까 번역할 말이 뭐 특정할 게 없어서 제가 공포라는 걸 썼는데, 공포보다는 조금 더 그보다 순화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worry거든요. 그래서 걱정의 게이지, worry 게이지란 말이라는 얘기하는데, 그냥 걱정 말이 좀 단어가 이상해서 제가 공포계지만 쓰긴 썼는데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계산식은 오히려 그 공포지수도 오히려 간단합니다. 뭐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도 사실상 있는 건데요. 이런 거죠.
분모랑 분자가 있는데 아래쪽에서는 소위 S&P 500 대비 러셀 2000의 상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소형주가 강한 지수가 어느 정도 강하냐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위에는 금가격인데 금가격이 자체 금가격이 아니라 전체 상품 중에서 금의 가격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중소형주의 상대 가격분의 금의 상대 가격인데, 이게 느낌만으로도 오는 거죠. 시장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중소형주, 우리나라도 중소형주를 많이 하고요. 금을 대한 수요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고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걱정이 많다는 것인데, 바로 그거를 맞는 것이 공포 게이지, 걱정의 게이지라는 것을 쓸 수 있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1970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를 쭉 뿌리면 꾸준히 올라왔다는 것을 일단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고치는 아닙니다. 최고치는 2009년, 또 2018년, 그리고 2006년, 16년 렉제점 때 많이 올라가 있지만, 물론 지금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인데 이걸 갖고 시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되겠고, 오늘 이거 그럴싸한 기사를 쓴 사람도 분석하는 것도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걱정이 많다는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식이 작년 말 이후에 주식이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즉 거래가 많지도 않고 지금 기관 투자나 개인 투자가 모두 주식 비중이 상당히 줄어져 있고 오히려 채권에 많이 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블랙핑크 회장이 소위 멜트다운보다 멜트업의 가능성, 즉 주식으로 갑자기 몰려오려면서 결국은 주식이 급등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게이지 자체가 없지만 닷컴 버블이나 리만 사태를 같이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한 얘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걱정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식을 해보는 것이 괜찮다라는 그 주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이 뭐 이렇게 공포지수나 변동성이 큰 구간은 아니거든요. 이 공포 게이지라는 거, 워리 게이지라는 거 말씀하셨고요. 자, 특징주 크로스 시간입니다. 미국 시장 특징주, 국내 증시 관련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아까 테슬라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건 말씀드리겠는데, 테슬라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되겠어? 테슬라가 언제 나갈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겠고요. 전기자동차 뭐 되겠어? 자율주행차, 꿈 같은 얘기를 많이 한다 얘기하는데요. 실제 보면 북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노르웨이인가요? 이번에 얼마 전에 수치를 봤는데요. 전체 판매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지금 전기차로 가고 있거든요. 즉 그게 딱 어느 자동차 회사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차나 전기차가 시장의 대세가 되는 것은 분명하죠.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가 좀 늦다고 해서 지금 이게 거스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ETF를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 미국에서 요즘 가장 핫한 것 중에 관심이 많은 거가 소위 자율 그리고 전기차 ETF입니다. 심볼도 쉽습니다. 드라이브의 DRIV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자율주행차 관련 주식, 뭐 전기차 관련 주식, 수많은 부품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하나 사두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고요. 한국에서는 관련된 주식은 물론 삼성이나 삼성 SDI나 삼성전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역시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모든 것 핵심은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여전히 관심을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오른 거는 아마 미국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ESS 보조 안에 대한 이것들이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는 늘 제가 한국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큰 주식 중에서는 반드시 갖고 와야 되는 머스트헤브 주식이면 틀림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기 매수 의견 오늘도 확인드립니다. 뉴욕 증시 상황 또 국내 증시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뉴욕 앤 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